자, 그럼 이제 새로운 작업을 진행해 봅시다. QGIS를 새로 열게요. 자, 이번에 진행할 건요. 서울시의 권역별 지도, 그러니까 구별로 나와 있는 지도를 이제 서울시 통합 권역 지도로 이제 병합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이 지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절차로 디졸브라고 하는 과정을 했죠. 네, 디졸브라고 하는, S가 두 개였나? 자, 디졸브라는 과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거는 쉐이프 파일의 머지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머지 하듯이 한쪽이 쉐이프 파일이고 한쪽이 데이터 프레임이면은 엑셀을 쓰건 파이썬을 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머지를 시키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머지하고자 하는 게 서로 다른 지역을 나타내는 두 개의 쉐이프 파일인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난주에 머지에 랩07 디졸브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놨었어요, 프로젝트를. 오늘은 랩07 머지라고 만들게요.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랩07에 머지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랩07에 머지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파일들 중에요.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동부권, 서남권, 서부권이라고 하는 5개의 쉐이프 파일을 모두 가져오세요. 자, 서울시 도심권, 동남권, 지역별로 지도가 이렇게 불려오죠. 동부권, 서남권, 아래쪽, 그 다음에 서부권, 이렇게 다 가져올게요. 자, 서울시의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레이어 파일들은 좌표 계가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팅이 안 돼 있었으면 위쪽에 노란색으로 경고바가 떴겠죠. 자, 파일을 다 불러오셨으면 이제 프로세싱 툴박스에서요, 머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메뉴 이름에 머지가 들어가 있는 메뉴들이 검색이 돼요. 한글로 병합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벡터 일반 밑에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머지라고 검색을 해서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입력 레이어 요 점점점을 누르시고요. 병합하고 싶은 거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5개 다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실행 누르시면 안 돼요. 체크를 다 했으면 뒤로 가게 누르세요. 자, 좌표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원하는 좌표계가 드롭다운에 없으면 요 옆에 있는 요 지구본 모양 있죠? 이거 눌러서 좌표계를 검색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5개 레이어 파일이 전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좌표계로 나와 있는 5181 요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옆에 점점점 눌러서 좌표계를 이제 여기서 요거 프리디파인드 CRS 선택해서 내가 검색해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파일 요거 눌러서 지정해 줘야죠. 자, 파일로 저장 선택하시고 서울시 병합 5181 네, 좌표계 이름 5181이라고 넣어줄게요. 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실행 누르시고 닫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머지 레이어들 끄면 서울시의 병합된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쉽죠?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아, 여기에 있지 말고 새로 합시다. 자, 요거 이제 버퍼. 자, 이거 닫을게요, 이제. 버퍼는 끝이, 머지는 끝이에요. 자, 새로 프로젝트 하나 열게요. 자, 랩 07에 이번에 할 거는 버퍼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은근히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제 머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는 게 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추출하면 추출했지 병합하는 일은 크게 없을 겁니다. 근데 버퍼는 꽤 많을 거예요. 자, 버퍼라고 하는 건요, 어떤 그 포인트 좌표가 있을 때 그 포인트 좌표를 기반으로 일정 범위 안의 지역들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선
서남권, 동남권, 어디가 강남이지? 강남이 어느 쪽이죠? 동남? 뭐 이따가 띄워보고 아니면 바꾸죠 뭐. 자, 일단 동남권을 밑에 한번 깔아볼게요. 자, 따로 배포해드린 지도들 중에요. 강남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얘를 위에 올려보세요. 네, 여기 맞네요. 자, 이게 강남구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지하철역을 표기한 거예요. 제가 강남구 행정동 지도를 따로 드렸네요. 서울시 동남권 빼시고요. 그 위에 보면은 강남구 동이라고 있죠. 걔를 밑으로 올리세요. 자, 강남구 동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밑에다 까시고 그 위에 강남 서브웨이 스테이션을 올릴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서울시가 작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역세권 반경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420m입니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거고요. 기사에도 나와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자, 프로세스 툴박스에서요, 버퍼라고 검색하시면 자, 벡터 도형이라고 하는 항목 밑에 버퍼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얘를 고르세요. 자, 그러면은 입력 레이어는 강남 서브웨이 스테이션 요거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거리는 미터 단위인데 지금 10m로 돼 있죠. 자,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사에서 확인했던 게 역세권 반경이 420m다 라고 하면 여기 값을 420으로 고치세요. 단위 당연히 미터인 거 확인하셔야죠. 자, 이런 작업을 하면은요, 매번 산출물을 저장하겠다라는 옵션을 꼭 주세요. 안 그러면 껐다 켰을 때 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파일로 저장. 자, 그러면 강남 역세권이라는 파일을 만들 수 있겠죠. 좌표계는 확인 안 했으니까 파일 이름을 좌표계는 안 넣을게요.
자, 그럼 실행을 할게요. 닫으면 이렇게 역세권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버퍼예요. 자, 역세권을 그 서브웨이 스테이션 밑으로 내리면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겹치는 부분. 여기. 요런 데가 이제 땅값 비싸다는 더블 역세권인 데죠. 여기는 쩔겠네. 땅값. 이런 데가 이제 더블 역세권인 거고,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관련 분석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GIS 분석은 시각화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긴 한데 강남구를 벗어난 지역이죠. 강남권을 지금 벗어난 지역이죠. 이런 데는 아마 가격이 좀 애매할 거예요. 강남권을 벗어난 역세권 지역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이 강남과 그 강남이 아닌 지역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약간 좀 애매한 지역이다. 자, 요 기능이 버퍼입니다. 쓰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겠죠. 자, 여기에 바로 이어서 클립이라는 기능을 소개할게요. 클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 모양에 맞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건 역세권에 위치한 건축물을 알아보려고 해요. 건물값들 중에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나가겠죠. 잠깐만, 나 녹화 켰나? 켰네요. 자, 다른 레이어 중에 강남구 빌딩이라고 하는 쉐이프 파일이 있어요. 얘를 위에다 얹으세요. 이게 강남에 있는 빌딩들입니다. 자, 일부 빌딩들은 지금 요런 데는 이제 역세권 안에 들어있는 빌딩들인데, 요런 데는 역세권에 들어있는 빌딩이 아니죠. 이런 데는요. 자, 이런 데는 비역세권에 있는 건물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역세권에 있는 건물만 추려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레이어를 정렬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버퍼를 제일 위로 올리시고요. 네, 서브웨이 스테이션은 뭐 사실상 필요 없고요, 이제. 어쨌건 빌딩을 역세권 밑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건물들이 이 동그라미에 가려서 안 보이는 데가 있죠. 물론 레이어 순서를 변경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어지럽다고요. 이렇게 놓고요. 자, 아까 만들었던 강남 역세권 있죠? 버퍼 처리한 거. 얘 속성창을 여세요. 더블 클릭해도 속성 바로 열려요. 자, 왼쪽 메뉴 심볼. 다른 거 다 그대로 두고 밑으로 내려서 레이어 렌더링이라는 걸 확장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보면 불투명도를 한 50 언저리로 맞춰보세요.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맞춰보세요. 자, 그럼 이제 동글뱅이가 이렇게 좀 투명해지니까 겹치는 데랑 안 겹치는 데를 좀 구별할 수 있죠. 자,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클립이라고 검색해 봅시다. 자, 클립이라고 검색을 하면 GDAL 밑에 벡터 지리정보 처리, 그 밑에 마스크 레이어로 벡터 자르기. 영문판인 경우는 클립 벡터 바이 마스크 레이어라고 나올 거예요. 클립 벡터 바이 마스크 레이어. 자,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인형 레이어는 강남구 빌딩.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레이어는 강남구 빌딩 레이어예요. 근데 그 레이어를 마스크 레이어, 강남 역세권과 겹치는 것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그 저장하는 거 산출물 경로 지정하시고 런하고 클로즈 해보세요. 자, 강남 역세권 빌딩. 파일 이름 그냥 적당히 잡아주시면 돼요. 자, 실행하고 닫기. 자, 그럼 이제 레이어를 역세권 빼고 전체 빌딩 빼고 그럼 이제 강남에서 돈 좀 세게 받는다라고 하는 빌딩들이 얘네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강남역 근처가 제일 비싸긴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봅시다. 이 빌딩 레이어의 원본도 그렇고요. 지금 병합한 것도 그렇고, 속성 테이블을 열면은 여기 영문으로 build use age라고 해서 건물들에 대한 용도가 명시가 돼 있어요. 건물들에 대한 용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저도 갖고 있던 원본 데이터가 다 영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한글로 넣고 싶었지만. 자, 그 다음에 LH에서 배포하는 그 자료에 따르면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표시 색상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색깔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이게 LH에서 배포하는 자료고요. 토지 이용 분류 색상표라고 검색하면 인터넷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되어 있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영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배포되어 있는 자료에 맞게끔 용도와 색상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자, 강남 역세권 빌딩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 레이어의 속성을 열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종류를 분류값 사용. 자, 이 분류에 사용할 필드는 build use age. build use age. 자, 제가 지금 여기 심볼 색깔을 건드렸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이 심볼은 아무 의미 없고요. 자, 분류값 사용 적용하고 값을 이제 필드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류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값의 종류에 따라서 일단 랜덤 이렇게 쭉 범례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값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색깔을 다르게 지금 표기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색깔이 지금 랜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심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바꾸시면 되겠죠. 자, 좀 쉽게 하려면은 색상표 드린 거 이렇게 따로 띄워 놓으시고,
퓨저에서 화면 조금 작게 해야겠다. 자,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색상 누르면 여기 색상 선택이라고 있어요. 여기 색상 요거 선택하는 거 누르면은 색상 자체를 클릭하면 바로 팝업이 떠요. 아니면 여기 오른쪽 옆에 이 화살표 눌러서 맨 밑에 색상 선택을 고르던지. 여기 지금 스포이드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메뉴 나오잖아요. 색상을 샘플링 하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라고 돼 있죠. 샘플 색상 버튼 누르고 이거 화면 밖을 나가면 안 먹네. 잘 안 먹네요. 직접 입력하는 게 제일 낫겠다. 자, 여기 HTML 표기에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샵 하나 둘 셋 3 0 0 여기 HTML 표기라는 곳에다가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쉽겠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 자, 얘는 샵 436 OFD.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다 지정해 주시면 돼요. 자, 비즈니스. 샵 436 색상 똑같네요. OFD. 뭐. 샵 FF002 빨간색. 자, 나머지 것들 각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순서가 좀 다르네. 샵 B09CF8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용 샵 13D 4F6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샵 0AF 0CA 그 다음에 메디컬 샵 4DB EFE 샵 B09CF8 샵 F47
07 EF 샵 DBF68 디아덜스 샵 CEC 0BF. 자, 이게 뭐 다른 모든 값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디아덜스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샵 CEC 0BF. 자, 그럼 색깔별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표기가 된 거 볼 수 있고요. 배경 색상하고 좀 묻혀서 안 보이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배경 색상의 속성을 만지셔서 단순 채우기 속성을 다른 색깔로 바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지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도별로 건물들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는 저장하시면 되고요. 네, 일단 이번 교시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네, 유니온이요. 프로젝트도 랩 07 유니온이라고 새로 저장을 했어요. 자, 유니온이라고 하는 기능은 두 개 이상의 레이어를 공간적으로 합치는 기능이에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머지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머지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지도 하나가 이렇게 있고 다른 지도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 하나의 쉐이프 파일로 이렇게 병합을 하는 기능이었어요. 이게 머지예요. 근데 유니온은 레이어가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다른 하나가 겹치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를 병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래서 병합된 부분까지 이렇게 결합하는 걸 유니온이라고 해요.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니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상에 아까 만들었었던 강남구 동하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쉐이프 파일 있죠. 네, 요거를 열게요.
자, 이 두 개의 지도를 합칠 거예요. 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유니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벡터 중첩 밑에 유니온이라고 보일 겁니다. 영문판 쓰시는 분들은 벡터 오버레이라는 메뉴 밑에 유니온이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세요. 벡터 중첩 밑에 유니온. 자, 입력 레이어는 강남구 동, 그러니까 동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중첩 레이어 옵션에서 점점점 눌러서 아까 만들었었던 역세권 데이터를 지정해 주세요. 자, 여기서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역세권 선택하고요. 뒤로 가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저장할 거, 통합 밑에 저장할 부분 파일 지정해 주세요. 강남 역세권 유니온이라고 이름 정해 줄게요. 입력 레이어 선택해 주고 중첩 레이어 골라서 아까 했었던 역세권 동그란 애들 선택해 주고 저장할 곳 지정해 주시고 제발 쉐이프 파일인 거 확인하고 놓으세요. 자, 선택이 끝났으면 이제 실행 누르시고 닫으시면 돼요. 제가 메뉴를 잘못 알려드렸어요. 이 유니온 멀티플이 아니고요. 통합으로 진행하셔야 돼요. 통합으로. 설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설정 과정은 똑같습니다. 강남구 동을 입력해서 거기에 역세권 파일을 중첩시킬 거다. 그리고 여기 통합 쪽에 저장할 부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고 닫으시면 레이어가 중첩된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 다 되셨나요? 넘어가 될까요? 자, 그럼 이제 강남 역세권 유니온이라고 새로 만든 거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겹쳐 있어요. 그렇죠? 아까 거랑 확 다르죠. 아까 건 이제 겹쳐지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여기는 확 겹쳐져 있죠. 쉐이프가. 자, 그럼 이제 이 동글뱅이 안이 각각의 그 역세권의 정보가, 그 역세권의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새로 만들어진 강남 역세권 유니온 이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각 영역에 대한 면적을 구할 겁니다. 보시면은 레이어들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데이터가 좀 병합된 걸 볼 수 있어요.
신사동의 무슨 역이다. 여기도 신사동의 무슨 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 이름과 역 이름이 병합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원래 있었던 강남구 동은 이렇게 동 이름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은 속성 테이블 열면은 역 이름만 있거든요. 이게 병합되면서 속성 테이블도 지금 면적 단위로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이 원래 두 개 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결합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역 이름이에요. 역 이름과 일련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거 보면은 이거는 강남구에 있는 동 이름과 그 법정동 코드.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만 보면은 머지를 할 그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좌표값 기준으로 실제 지리상으로 이제 중첩되는 부분을 결합을 한 거죠. 이런 거는 파이썬으로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지역 데이터니까. 자, 결합된 강남 역세권 유니온, 이 녀석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서요. 자, 이 속성 테이블을 편집을 할 건데요. 요거 누르시면 편집 모드로 바뀌죠. 요거 누르시면은 여기 툴바 아이콘들이 쭈르륵 하고 활성화가 돼요. 좀 더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 주판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아이콘 끝에서 네 번째. 이게 어떤 필드를 추가할 때 계산식에 의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자, 얘를 누를게요. 자, 일단은 새로운 필드 생성. 자, 산출 필드 이름.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필드 이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적절히 넣으시면 되고요. 필드 유형은 실수 타입. 길이나 정밀도는 그대로 갈게요. 정밀도는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표시해라 그런 거고요. 표현식은 달러 에이리어 나누기 100만. 자, 이 달러 에이리어라고 하는 거는 이 QGIS의 표현식인데요. 여기 왼쪽에서 왼쪽에서 도형 밑에 에이리어라고 하는 애를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써도 되는데 간단한 표현식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자, 여기서 10만으로 나눈 이유가, 100만으로 나눈 이유가요. 얘가 단위가 제곱미터예요. 그거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0만으로 나눈 거예요. 자, 1km가 1000m죠.
그리고 면적을 구할 때 제곱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1km에 대한 면적을 구한다. 가로가 1km, 세로가 1km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100만을 곱하는 게 맞죠. 미터를 환산하려면. 그러니까 그 킬로미터를 바꿔서 제곱미터를 제곱 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만으로 나눈 겁니다. 1000 곱하기 1000하면 100만이에요. QGIS가 기본 좌표계가 그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근데 여기서 미터 단위로 계산하면 값이 진짜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킬로미터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면적이 쭈루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적이 쭉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면적을 나누다 보면은 없던 결측치가 생겨요. 그렇죠? 여기 지금 결측치가 이렇게 생기죠. 자, 쉬운 거부터. 자, 이거는 지금 역세권이에요. 분명히 역세권 면적인데 이 역세권 면적 중에 동이름이 없어. 이거는 역세권이지만 강남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동이름이 없잖아요. 얘는 강남에 있는 지역이긴 한데 역세권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동도 있고 역도 있는 부분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지도상에 선택이 되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신사역 근처를 선택해 볼게요. 여기가 선택이 됐죠? 다른 지역? 개포동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개포 이동에 도곡동 여기 말고 개포 1동. 자, 뭐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아무데나 선택을 했어요. 가운데로 보이는 대로 최대한 가운데. 여기가 역삼 이동이래요. 역삼 이동이고 한티역. 여기는 역삼동이고 역삼역. 자, 그럼 이게 이제 역삼동 지역이고, 그리고 해당 역세권은 여기는 역삼역 권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역삼동의 이 가운데는 빌라 단지일 거예요. 자, 그럼 이 지역의 면적은 0.142km. 0.142 제곱킬로미터. 자, 그럼 이걸 가장 큰 값으로 이제 해보면은 여기 개포 이동 안에 개포동역이 역세권이 가장 큰 지역으로 환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더블 역세권도 있죠. 여기는 많이 비싸겠네, 그쵸? 자, 그럼 밑에서
네임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네임이 없는 필드를 선택해 보면은 여기 지금 강남구를 벗어난 지역이 지금 동일은이 없다라는 거 확인되죠. 여기는 역세권이긴 한데 강남구 행정동하고 역세권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간의 겹침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데이터 전처리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전처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썬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옥 프로세싱에 대한 모든 그 소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뭐 프로그램 기능 쓰는 것 자체는 별거 없죠. 여기서 이제 어떤 기능들 검색해서 썼는지 따로따로 이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